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6시 7분, 오늘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장 분위기를 보면 어제 새벽 이전과 또 다른 분위기에 지금 장세가 요즘 날씨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풀리는 것 같다가 다시 춥고, 이게 지금 찐 상승이 맞는지 날 두고 떠나려는 건 아닌지 내 종목만 빼고 오르는 것 같고, 참 투심적으로 하루가 멀게 흔들리실 분들이 계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어제 이 11일의 음봉 2분의 1 지점을 돌파해주는 반등분을 보이면서 지금은 이 2분의 1 지점 5,140만원 부근에서부터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미국 대형 은행들 포함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호조를 띠게 되면 비트코인도 더욱 강한 반등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JP모건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 델타항공의 실적 발표가 호조를 띠면서 지금 같은 반등분을 보였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쟁이라는 이슈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시장의 예상 수준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면 이 또한 호조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하락이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전히 긴축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미국 기업들 어닝스 발표에 힘을 입고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이 보라색 선으로 표시한 어센딩 트라이앵글 안에서 등락폭을 좁히면서 횡보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준이 긴축을 단행하면서 경기를 둔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시장을 달래고 충격에 대비하라는 액션을 취하고 있고, 이 주황색 선으로 표시한 시점이 5월 5일인데 자, 드디어 약 3주 후에 긴축의 칼을 뽑아드는 파월 의장의 금리 결정 발표가 25bp도 아니고 현재 50bp의 금리 인상을 수차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동시에 대차대조표 축소 일정의 구체화, 즉 긴축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긴축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긴축은 QT라고 불리고 유동성, 즉 돈을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년도 6월에 양적 긴축을 발표하고 고점 대비 약 40%의 파멸적인 하락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하락분이 나오지 않겠죠. 연준과 백악관에서도 나서서 시장에 충분한 반영을 시키는 모습이고, 지금 잘 버텨주는 흐름을 봐도 그렇고 기업의 힘은 더욱 강해졌고, 시장의 유동성도 코로나 양적 완화 이후에 아주 풍부해졌고, 시장의 경제 체력 자체가 17년도보다 훨씬 우위에 있지만 이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해본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7년도 10월에 양적 긴축이 시작되고부터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약 2달 동안 400%에 가까운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발표를 하니까 급속도로 얼어붙었다가 회복을 보였고, 긴축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약 400%에 준하는 상승분이 나왔다. 자, 이런 흐름을 밀어봤을 때도 알 수 있지만 이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자, 시장이 불확실성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금리 인상 주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선은 금리를 나타낸 것이고 이 빨간색 선은 나스닥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때를 보시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 발표를 하니까 큰 폭으로 떨어졌고, 막상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막상 긴축을 하니까 큰 상승분을 보였고, 긴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40%의 하락분을 보였고, 금리가 2%까지 오르는데 나스닥도 같이 올라줬고, 금리를 올리겠다 발표를 하니까 나스닥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금리 인상과 QT는 분명 투자 시장의 위험한 요소이지만 이 자체를 무서워한다기보다 시행하기 전 불분명한 상태를 가장 무서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이 감정주기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차트와 정말 닮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5월 5일 FOMC에서 대차대조표 축소, 긴축 구체화 발표나 러우 사태 인플레이션 압박, 상해 봉쇄로 인한 물류 정체, 이런 악재들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패턴처럼 한 번 더 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자, 그런 다음에 17년도에 긴축을 시행한 후에 400%의 상승분이 있었던 것처럼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면서 찐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기준과 원칙이 있는 매매를 하셔야 투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장은 절대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졌다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큰 흐름을 알고 매매를 이어가시는 편이 투심을 잡는데 훨씬 수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알트코인을 살펴볼 때 상승분의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알트코인들을 미리 선점하셔야 할지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2분의 1 캔들 패턴을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분이 나왔던 종목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제가 이 4월 6일의 음봉을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음봉의 2분의 1 지점을 돌파하거나 돌파했다가 떨어졌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상승분이 먼저 나오거나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었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도 2분의 1 지점을 돌파했던 종목이어서 오늘 먼저 상승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카바의 경우는 이 4월 6일 음봉의 고점도 넘겨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분에 대해 되돌려주는 상승분도 먼저 보이고 있는 것이고, 자, 카이버가 지금 상승분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양봉 몸통의 2분의 1 이 지점에서 종가 기준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했을 때 슈팅이 나온다. 자, 1시간봉 차트에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2분의 1 지지 받으면서 횡보 후 슈팅 빡! 반대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 음봉의 2분의 1 지점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횡보를 이어가는 흐름이 보이는 경우 추가적으로 하락분이 보이는 경우가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만 정리를 드리고, 자, 이 2분의 1 캔들 패턴은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패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또 다른 매매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감정주기 패턴, 그리고 과거 긴축 발표 때와 시행시 등락폭의 분출, 거기다 러우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또한 상해 봉쇄로 인해 물류 정체 악재 이슈, 이런 이유들로 충분히 하방으로 뺐다가 다시 말아올리면서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단 저항 기준선인 5,440만원 부근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매수 관점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알트코인들 차트를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할 텐데 혹시 궁금하신 알트가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였습니다.